안녕하세요, DK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는 테슬라에 투자한 겁니다. 완전 초창기 때 하진 못했지만 분할 전 가격 기준으로 280불대에 처음 매수했으니까 비교적 빨리 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테슬라와 쭉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와 함께 같이 오래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님들과도 함께 공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을 보시다가 언제라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골드러시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이 발견되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모두가 금을 캐러 다니는 시기인데요. 이때 모두들 금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은 금을 찾은 사람보다 오히려 금을 캐기 위한 도구를 판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은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이 도구들 없이는 금을 찾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도구들을 산 거죠. 저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딱 골드러시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맞고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위너, 즉 골드러시 때의 황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황금처럼 찾을 수도 있고 또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럼 도구는 뭘까요?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기차 충전 시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충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전기차 기업이 위너가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테슬라와 니오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뭐 아무튼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누가 위너가 됐던 간에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할 거고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맞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을 계속 모색해왔고 드디어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생겼습니다. 바로 차지포인트라는 기업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업은 현재 비상장 기업입니다. 차지포인트의 비즈니스 모델 핵심은 결국 이 충전 시설인데요. 상업적인 용도로 또 길가나 뭐 마트 같은 그런 상업지구에 위치한 충전소, 그리고 다수 차량이나 특수기계 등을 위한 충전소, 그리고 주거 지역에 설치되는 충전소 등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전역에 이 차지 포인트의 충전 시설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지 포인트의 총 충전 시설은 7만 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차지 포인트의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AC 차징 스테이션 그리고 DC 차징 스테이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C 차징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와 호환이 가능한 CT4000이 있고, 그 다음에 다수 차량이나 주거 지역에 적합한 CPF50이 있습니다. DC 패스트 차징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나 뭐 고속도로의 휴게소,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 주유소 등에 적합한 익스프레스 250, 그리고 익스프레스 플러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AC는 조금 더 어떤 대중적인 보급에 적합한 충전 시설이고, 그리고 DC 같은 경우에는 훨씬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한 조금 더 고급 시설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이 전기차 충전 시설 개요를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AC 레벨 1, 그 다음에 AC 레벨 2, 그리고 DC 패스트 차지,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이 DC 패스트 차지는 흔히 레벨 3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레벨 3에는 테슬라의 슈퍼차지가 들어가고요. 뭐 아무튼 보시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C도 레벨 1과 레벨 2에 따라서 이 충전 속도가 좀 차이가 나지만 이 DC 패스트 차지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 개의 분포들은 대략 5%, 그 다음에 80%, 그리고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AC 레벨 2와 DC 패스 차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 주거지역 충전시설 부분인데요. 다시 말해서 아파트와 개인 집, 이 주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매우 적고 개인주택에도 구비해 놓는 경우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공충전시설에 가서 충전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집에 세워두면서 충전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보유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집 앞에 세워두고 충전을 시켜놓는 그런 이제 욕구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주거 쪽 시장의 성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전소에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키고 있는 것도 좀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접목시키냐면 이 충전 시설들의 사용 가능 시간과 그다음에 사용 권한 관리, 그다음에 동시에 여러 자동차가 충전 중일 경우에는 에너지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 그리고 기계에 혹시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림이 와서 AS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그리고 원격으로 조정과 관리하는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SaaS, 이게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인데 이 SaaS 모델을 구축하여서 반복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복적인 매출 구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해당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운전자들을 위한 앱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주변에 사용 가능한 이 차지 포인트의 충전 시설을 알려주고 결제도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약도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 운전자 친화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 포인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요약과 생각을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전기차 시장의 무궁무진한 성장성에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미국과 유럽에서 2025년에 전체 신규 차량 판매 중 9.9%가 전기차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2030년에는 무려 29.2%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전기차 판매 비율이 2.6%에 불과했거든요. 게다가 전기차 충전 시설 밑에 보시면 이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투자가 2030년까지 600억 달러, 그 다음에 2040년까지는 192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차지 포인트의 매출은 2019년에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무려 60%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측은 이 차지 포인트에서 제공한 거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시적인 환경을 봤을 때 차지 포인트의 매출 성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제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누가 1등이 되느냐, 누가 살아남느냐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인 차지포인트 역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욱더 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고, 이러한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앞으로의 성장성에 한 가지 더 고무적인 것은 이미 많은 고객을 확보해 놨다는 겁니다. 차지포인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포춘 탑 50 기업의 62%가 이미 차지포인트의 고객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포춘 탑 50 기업을 보면은 월마트, 아마존, 애플, AT&T, 알파벳, 코스코,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세계적으로 쟁쟁한 기업들이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상업시설이나 오피스 빌딩, 교육시설, 주유소, 병원, 주차장, 유통시설, 주거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고객 기반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잠재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사용하게 될 산업의 잠재 고객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현재 북미 지역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현재 16개의 유럽 국가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이 유럽에서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데, 보시면 앞으로 전체 매출 중 유럽 지역의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렌지가 유럽 매출인데 유럽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차지 포인트에 투자하면서 저는 미국 지역의 전기차 충전 시설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전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유럽의 전기차 충전 시설에도 같이 투자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현재 차지 포인트는 적자인 상태이지만 2023년을 끝으로 이익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아까도 잠깐 언급한 대로 연평균 60% 정도의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차지 포인트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형성한 과정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완벽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기업 분석을 할 때 그 기업에 투자했을 때 어떤 리스크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차지 포인트도 물론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리스크를 같이 볼 텐데요. 우선 차지 포인트가 제시하고 있는 성장 관련 예측치는 말 그대로 예측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제시하고 있는 예측치에 못 미쳐서 성장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기업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다가 여기 보시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포춘 50 기업 중 62%가 차지 포인트의 고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료를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작은 글씨로 뭐라 나와 있냐면은 2020년에 순수치가 아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은 이 수치가 좀 과장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보통 초기에 이런 성장주들은 열심히 광고를 하고 회사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 관련해서도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일단 차지 포인트는 마켓쉐어, 즉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약간의 포장이 있는 게 바로 레벨 2 차징에 한해서라는 겁니다. 저희가 서두에서 이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크게 세 가지 레벨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레벨 2 시장에서 1등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레벨 3, 가장 빠르게 충전하는 레벨 3인 DC 패스트 차징에서는 테슬라가 1위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슈퍼차저가 1위입니다. 그리고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3위입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이고요. 자, 이걸 제가 왜 얘기했냐면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전체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서 패스트 차저의 시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물론 슬로우 차저, 이 진한 부분이 슬로우 차저인데 슬로우 차저 부분도 커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거는 더 빠르고 더 편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패스트 차저의 시장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슬로우 차저에서의 두각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패스트 차저 시장에서는 아직 3위에 불과하다는 점이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차지 포인트의 패스트 차저 시장 점유율이 성장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왼쪽에서 방금 이제 살펴봤듯이 2020년 DC 패스트 차저 시장 점유율이고 오른쪽은 2018년 기준인데요. 보시면 테슬라가 빠르게 1위로 치고 올라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위이긴 하지만 그 격차를 많이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스트 차저 시장에서도 차지 포인트가 점유율을 점점 확보하고 있다, 즉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서 이 recurring revenue, 즉 반복 매출 모델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 반복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 오렌지와 하늘색 부분이 반복 매출인데 보시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건 이제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차지 포인트가 나중에 이 자신들의 전기차 충전소를 상업시설이나 오피스 빌딩 등에 사용할 때 그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되면은 이 반복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제 리스크도 같이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보시고 투자 아이디어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매수, 아니면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투자 매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서 지난주에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서두에서 차지 포인트가 비상장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상장인데 어떻게 투자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투자하냐면 바로 이 SBE, 티커가 SBE인데 이 SBE라는 주식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SBE가 스펙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스펙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기업 인수가 목적인 특수 회사입니다. 어떠한 재무자료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말 그대로 특정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수한 목적의 기업, 흔히 페이퍼 컴퍼니라고 말하죠.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스펙 기업에 투자하면서 기업 인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기업이 인수된 이후에 일정량의 비율에 따라서 지분을 받게 됩니다.
얼마만큼 받느냐? 바로 10.3%만큼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이 기업을 공부하고 매수를 했는데 자료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만들다가 이틀 동안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저도 지금 이걸 더 빨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가 과하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 리스크가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하게 오른 만큼 분명히 크게 빠지는 순간도 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리스크까지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제 성장적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상당한 비중으로 투자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성장주인 차지포인트에 대한 저의 공부 내용을 공유 드렸습니다. 영상에 마음 드셨다면 좋아요. 네, 앞으로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분은 구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